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한국의 참여와 투자를 희망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에 협력 기대감이 커지며 관련주들이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진작부터 이제 사업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계륵이 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네요. 네, 자 미국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본부 기업분석실의 이상은 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거 뭐 연일 뭐 이렇게 이슈로 띄우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나 이제 일본의 관세 협상에서 이제 주요 의제로 또 떠오른다. 뭐 이렇게 됐는데 요거 조금 오늘은 이래저래 공부하는 날이네요. 시간이. 부장님,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한번 정확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뭘 하겠다는 건지. 예, 그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 트럼프가 왜 에너지 정책으로 예. 이렇게 하는지,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가 왜 프로젝트가 이렇게 부각이 되는지 그것부터 말씀드리는 게 그러시죠. 시청자들한테 예. 네. 이해하기 좋게. 그 트럼프의 그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장 큰 우선은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된 이유는 예. 바이든 행정부 때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이 물가에 대해서 못 살겠다. 네. 그래서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지로 네. 거의 역대 대통령상 그런 지지율로 네. 당선이 됐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날 네. 제일 먼저 한 일이 혹시 아세요? 취임식 날 예. 뭐였죠?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예, 그리고 2017년 1월 20날에는 예. 뭘 했냐면은 파리 기후협약을 2017년 일기 때 파리 기후 협약 탈퇴. 맞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원래 소맨십이 강하기 때문에 네네. 올해 1월 20날은 뭘 했냐면 에너지 비상 상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맞아요. 에너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라 비상사태 국가 비상사태라고. 예, 그게 맞아. 왜냐면 예. 물가 때문에 했기 때문에 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화석 연료 가려지 않고 예. 싸게 생산해서 예. 생산량을 많이 해서 특히 예. 당연히 석유라든지 LNG가 생산량이 더 적게 드는 거니까 비용이 그래서 많이 생산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는 의도입니다. 네. 그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예. 미국 국민들한테 취임식날 보여주기 위해서 에너지 비상사태. 네. 그래서 그전에는 바이든 행정부 때는 뭐 시추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제약시켰고 네. LNG 수출 허가도 제약을 했었는데 예. 바로 선언하면서 이제 에너지부에 명령을 했죠. 야, 규제 하나 다 시켜라. 그리고 LNG 수출 허가도 그냥 내줄 수 있을 만큼 내줘라. 네. 그래서 생산량이 많게 되면은 당연히 내수에서는 에너지 비용이 내려가면서 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네. 항상 뭐 2022년부터 물가가 올라가는 게 에너지 가격이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이 집중돼 있죠. 예. 그래서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전기 비용이 적게 생산하기 때문에 오늘 원전주도 오르지만은 네. 원전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전략을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트럼프의 정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냐면 하나는 우선주의, 네. 우선주의. 우선주의. 예,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예, 예. 네. 미국을 이대하기라는 네, 정책이죠. 네, 네. 그다음에 하나는 패권주의. 어허.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패권주의. 예. 이 두 가지 정책. 그래서 요새 나오는 정책이 이제 관세가 지금 핫 이슈죠. 예. 그건 당연히 우선주의 정책. 예. 그다음에 중국을 더 때리면 패권주의가 교집합이 되는 정책. 예. 근데 에너지 정책은 이건 우선주의입니다. 예. 왜냐면 이제 많이 생산해서 수출도 독려하자.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자. 네. 그런 부분들이 결부가 된 거죠, 결론적으로. 예. 그러면서 그 의회 연설을 했죠. 트럼프가 한 5일 이후에 의회 연설에서 밝혔듯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제 완화를 하면서 LNG 개발을 독려하고 예. 그거를 수출하면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래스카 LNG 개발이 그동안은 지지부진했지만은 그거를 부각시키면서 이 우리의 에너지 정책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알래스카 LNG 정책이 나온 거고 예. 여러 가지 접근하는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알래스카를 이렇게 보시면은 맨 북쪽, 북극해 있는데 예. 거기가 이제 천연가스가 묻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천연가스를 거기서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을 1,300km
저기 보시면 1,300km를 통해서 남쪽에 알래스카 남쪽에 항구에서 수출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 뭐냐면 그러면 저 LNG 가스는 저 알래스카 북부 지역에서 예, 채취가 돼가지고 예. 채굴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으로 1,300km를 갖다가 저쪽으로 해서 한국까지 보내서 LNG선에 싣고 예. 그렇게 또 뭔가 정유가 되건 뭐가 되건 또 싣고 와야 된다. 예, 천연가스는 이제 기체 상태로 파이프라인으로 이동한 다음에 한 다음에 이제 항구에서 액화시켜서 LNG 트레인으로 액화시켜서 네.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제 수출하자.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 알래스카는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예. 그 파이프라인을 공사할 때 예. 그 매일 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일부 그 몇 개월 공사 기간이 짧습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고 뭐 그런 이제 뭐 그리고 프로젝트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간 의구심이 있지만은 어찌됐든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의 우선주의에서 그 파생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부각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거 트럼프 임기 내에 저 가능합니까 저거? 지금 프로젝트 네. 개요를 보시면은 네. 2029년부터 수출을 하자. 2029년. 예. 2029년 지금 25, 4년 뒤. 6, 7, 8, 9. 임기 끝나는데.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연히 이제 두 번 못 하니까 예, 예. 당연히 다른 대통령을 바꿔도 어차피 이제 개발이 완료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2029년까지 개발 완료해서 그때부터 수출을 시작하자. 그게 이제 개요입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부장님 예. 미국이란 나라도 민주당이 집권하느냐 공화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뭐 그 행정명령 가지고 그냥 첫날부터 싹싹 없던 일로 지워버리니까 걱정되는 거죠 좀. 아니 근데 이게 네. 이제 프로젝트 규모가 60조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서 예, 예. 일단 예를 들어서 그 LNG 트레인 같은 경우 60조 중에 그 LNG 트레인이라든지 그런 것들 건설하는 비용이 거의 한 70% 60% 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 건설을 한 이후에 네. 이거를 거의 그 깡통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예. 그렇잖아요. 예. 그만큼 큰 돈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천연가스 LNG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는 뭐 가스공사 혹시 투자했다. 그럼 테이크오프 물량만큼 이제 수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야 수출 금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LNG 개발의 특징이 뭐냐면 LNG는 묻혀 있다고 개발한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왜냐면 LNG에 대해서 개발을 하려면 최종 의사 결정이 한 70%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 그 LNG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어느 정도 예. 10년치, 15년치의 수요자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절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런 예. 특징이 있기 예, 때문에 예. 왜냐면 LNG는 아까 말한 대로 LNG 트레인에는 시설도 들어가고 배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자가 거의 10년치의 물건 그 LNG 물량을 확보 못하면은 절대 개발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LNG 있다고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알래스카도 이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뭐 정권이 바뀐다고 이게 뭐 수출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문송하다는 말씀을 두 번째 드리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예. LPG는 리퀴드 페트롤리엄 가스니까 예, 석유화학에서. 액화 석유가스. 예. LNG는 리퀴드 내추럴 가스. 예. 액화 천연가스. 예. 그러면 가스는 가스인데 두 개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질은 비슷하고요. 성질은 비슷하고. 예, 성질은 비슷한데 그 LPG는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나오는 가스고 그리고 진짜 이거는 자연 속에서 그러니까 보통 석유 시추하는데 가스도 나와요. 석유 시추하면 가스가 나와. 예. 그게 보통은 보통은 그런데 예. 이제 석유만 나오는 데도 있고 가스만 나오는 예. 데 있고 둘 다 나오는 데도 예. 있고. 그래서 우리 뭐 대왕고래 할 때 뭐 매장량이 얼마냐 할 때 뭐 석유는 얼마, 가스는 얼마 예, 그런 그러죠. 거 같지. 네. 그러니까 자연 가스니까 내추럴 가스니까 아하. 진짜 이제 바다 속에 묻혀 있든지 예. 아니면은 땅 속에 묻혀 있든지. 미국에서는 세일가스라고 해서 예. 안반석 예. 지하에 예. 묻혀 있든지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문제는 이제 사업성하고 이제 곧 우리 측 실사 떠난다고 하니까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대표 기관으로 전면에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어때요? 사업성에 대해서는? 그 사업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조심스럽지만은 네. 근데 보통은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 그 한 60조 규모 정도 되면은 그 중에 한 반 정도 반에서 60% 60% 정도는 PF를 일으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SPC를 세운 다음에 예. 그 SPC에서 프로젝트 파이싱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달을 하는데 특히 어떤 식으로 조달하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오프테이크 물량이라는 네. 거는 그 생산돼서 어느 지분 어느 뭐 양만큼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60조인데 이거 다 참여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스공사도 그 일부 자기가 가져갈 만큼 물량만 참여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제한되고 네. 수익성은 또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 있는데 왜 가스공사가 주목이 되냐면 네. 물론 이제 EPC 업체들도 뭐 네. 건설사라도 참여할 수 있겠죠. 그거는 네. 왜냐면 이제 건설을 따내기 위해서 참여를 하겠지만은 가스공사는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하는데 가스공사는 단일 기업으로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수입하는 양이. 그러니까 1년에 한 3,500만 톤.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수입해 오는데 일본은 한 5개, 6개 업체가 수입해 오는 거고 네. 단일 기업에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온갖 LNG 개발할 때 가스공사한테 먼저 콜을 옵니다. 아, 글로벌 1위예요? 예, 단일 기업으로서. 단일 기업으로. 예. 단일 기업으로서. 예. 그러니까 양을 컨트롤하니까 1년에 3,500만 톤이라는 양이 이제 감이 안 와서 그러는데 네. 미국에서 네. 미국이 수출 1위를 했는데 거기서 생산량이 9,600만 톤입니다. 그중에 그만 3분의 1 정도를 예. 단일 기업이 예, 단일 기업이. 수입해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입을 하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이제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이제 들어올 거니까 오프테이크 물량만큼 지분은 투자하자. 네. 그리고 가스공사는 1년에 자원 개발로 얼마나 투자하냐면 한 1조 정도 이상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수금이 많든 않든 예, 예. 왜냐면 자원 개발에 투자를 해야지 그걸 오프테이크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알래스카 그 이제 생각하는 만큼 프로젝트에 네네. 대해서 걱정하는 만큼 네. 그거는 이제 프로젝트의 구조, 돈의 조달을 좀 모르시는 분이 좀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크지 않다. 아.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협상을 할 건데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 최성목 경제부 장관이나 벤센트 그 재무장관이랑 예. 협상을 할 건데 거기에 가장 큰 우선은 뭐냐면 알래스카 LNG보다도 우리가 얼마만큼 미국에서 LNG를 수입할 건지 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한테 관세를 25%로 상한선을 매겼어요. 네. 그리고 90일 동안 유예시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단순히 상품 수지로 상품 수출하는 거, 상품 수입하는 거 그거에 2로 나눠서 25%가 된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무기를 주냐면 수출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면 예.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네. 예. 어차피 가스공사는 수입을 하는 거니까 예. 이제 미국 쪽에서 수입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본 쪽도 당연히 그렇게 제시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서 그게 이제 가장 크게 협상에 얼마만큼 수입을 해올 건지가 가장 큰 협상력이고 두 번째가 이제 좀 덧붙여서 알래스카 LNG 개발도 할 만큼 조금 한다. 할래 예, 하는 정도. 예. 그런데 제 생각은 일본의 EPC 업체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 자금은 할 거고 네.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오프테이크 물량만큼만 가져올 만큼만 이제 참여를 할 거다. 그럼 예를 들어서 최근에 캐나다 LNG라고 네. 가스공사가 5% 투자한 데가 있어요. 예. 가스공사는 온갖 LNG 개발에 다 참여했습니다. 예. 거기 다 목록을 보면은 왜냐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5% 물량만큼만 가져오는 거예요. 지분만큼만. 그런 식으로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그런 식으로 지분으로. 참여를 할 건데 거기서 이제 가스공사한테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금 이제 수입하는 부분이 1위가 호주한테 네. 수입을 많이 해오고 2위가 카타르, 예. 3위가 말레이시아, 4위가 미국, 5위가 오만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카타르하고 오만 쪽이 한 800만 톤 정도가 작년에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할 수 있는 당연히 계약을 안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아. 그래서 800만 톤 정도 이제 협상의 여력이 있는데 당연히 800만 톤보다 더 수입해 오겠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협상에서 잘 하려면. 그렇죠. 근데 그 문제면 그러면 더 많이 수입해 오면 어떡하냐. 그런데 여태까지 가스공사는 트레이딩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이제 약간 이제 공무원 조직 같은 분위기고 더 리스크한 걸 안 하는데 일본은 2022년부터 트레이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데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네. 원래 이제 스팟 시장이 LNG는 크지 않았는데 아까도 개발해서 수요자가 딱 맞춰서 개발된 거니까 스팟 시장이 크지 않았는데 중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근데 그때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스팟 시장이 많이 커지면서 이게 트레이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는 그 우리나라의 77기에 저장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1위입니다. 단일 기업서 77기. 그러니까 저장 탱크 배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트레이딩하면 일본 기업 같이 이익이 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어차피 그 우리가 사용하는 양보단 더 많이 수입해 오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LNG 트레이딩은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러죠. 저장 탱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배도 다 있어야 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딱 그 가스공사에 적합한 사업이 도출될 수 있다.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트레이딩이라고 그러면은 그거를 어디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수요자한테.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이나 SO일 같은 경우 이제 중동 쪽에서 배를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업 보고서 보면 내수 50%, 수출 50%. 석유가 왜 수출이 되지 오일? 그럼 뭐냐면 배를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로 정박 안 하고 50% 정도는 싱가포르로 가서 바로 수출시켜요. 싱가포르에 거기에 이제 그 트레이딩 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스공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 스팟 시장이 그 전에는 크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필요한 곳에 중장기 계약을 못 하고 또 잘 안 맞으면 스팟으로 필요한 이제 수요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3년 동안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 무역 상사 위주로. 그래서 가스공사도 이제 그런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거기 이제 협상이 어떻게 되는 거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말난 김에 그러면 부장님 가스공사 주가가 좀 궁금한데요. 얘가 한 8만 5천 원에 한 두 번 막혔고 한 5년 상관으로 그 이후에는 6만 5천 원 근방에서 한 두 번 막혔는데 그래도 이게 또 믿음은 있어요. 2만 5천 원이나 그 밑에서는 사놓고 기다리면 먹더라. 지금 좀 애매한데 주가는 이게 그 2012년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미국이 언제부터 세일가스를 수출하기 시작하면 2017년부터 수출하게 됐어요. 트럼프 집권 이후죠. 근데 이제 진비는 그 전에 했지만 2012년부터 진비해왔고 그 당시에 그 산업자원부에서 어떤 전략을 하려면 우리 세일가스를 활용한 트레이드 전략을 해서 가스공사를 글로벌 단일 기업으로 1위를 만들자. 산업자원부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주가가 많이 갔습니다. 그때 2012년 당시에. 그리고 2017년, 18년도에 미국에서의 세일가스 수출량의 60%가 어디로 갔냐면 가스공사로 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또 세일가스에 지대한 영향도 미쳤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데자부가 비춰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근데 가스공사가 지금 하나의 약점이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대한고래랑 엮여갖고. 그래요. 그래갖고 12월 3일 날 비상계약을 선포하면서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저기 보시면 12월 3일 기점으로 계속 빠지다가 전주 금요일이 아니라 그 전전주 금요일 날 탄핵을 발표하면서 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 지지부진하지만은 근데 뭐 대한고래 이제 색깔은 다 이제 없어졌으니까 왜냐면 이제 대한고래 테마주로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기로서 가스 수입을 해서 트레이딩 사업에 대한 전망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은 지금 PBR 0.3배고 0.3배. 그렇기 때문에
좀 가스공사의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앵커님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예. 오늘 여러모로 또 공부하는 시간이었네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